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어제 445명 발생했습니다. 이틀째 400명대를 기록한 거죠. 자, 곳곳에서 계속되는 일상 속의 감염 또 봄철 이동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확산세 차단이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국내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이후 사망 신고 중 혈전 발생 사례가 보고됐지만 방역 당국은 백신과의 연관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 천은미 이대 묵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300명대 며칠 전에 계속 이어지다가 확진자가 하루 400명대가 좀 이어지는 느낌이에요. 줄지가 않네요. 네, 예. 보통 주말에는 이제 효과 때문에 월화는 적게 나오고 수요일부터 이제 주말에 확진된 분들이 나오시기 때문에 네. 수목에는 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는 정체긴 하지만 400명대 중후반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추이가 관찰이 필요할 것 같고 예. 이동량이 수도권뿐 아니라 비수도권도 지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예. 확산세 위험은 항상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처럼 평론가님이 지금 날씨도 좋아졌고 낮에 활동하기 좀 좋은 날씨인데 비수도권은 물론 지금 수도권보다 단계는 조금 낮지만 이동량에선 차이가 많이 나나 봐요. 그렇습니다. 수도권도 지금은 뭐 이미 봄철이기 때문에 이동량이 많이 증가한 상황이었지만 이동량이 계속 증가하는 추이를 보면은 이번 주에는 좀 비수도권에서 이제 이동량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이제 뭐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수도권에서는 지금의 어떤 이미 이제 이동량이 많이 늘어난 영향이 있고 그리고 좀 확진자 수가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한 경계심 이런 것이 같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네.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확진자 수가 그렇게 많이 이제 늘어나는 국면은 아닌 것이고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요. 예. 그리고 또 거리두기 단계 자체가 지금은 이제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봄철이 됐다. 그리고 신학기가 됐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동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비수도권에서 이동량 이런 것들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뭐 지금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눠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동량이 늘어난 것에 의한 어떤 감염 위험도 이런 것들은 역시 이제 수도권이 아무래도 크게 이제 좀 작용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수도권의 경우에도 이제 지난번에 제가 뭐 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도 이제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이 좀 지나다니는 이런 광경들을 보는데 예. 특히 뭐 어디서 뭐 이렇게 뭐 백화점이 개점을 했다고 해서 저도 이제 호기심에 옆에를 지나가 봤거든요. 안 들어가 보셨어요? 들어가면 큰일 날 것 같다는 생각에 왜냐하면 이미 들어가기 전부터 사람들이 많이 군집을 해 있어서 네. 이거는 뭐 옆에 지나가는 것만 해도 좀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될 정도였는데 결국 이제 거기서도 확진자가 발생하는 이런 일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좀 감안하셔서 거기다가 또 미세먼지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네. 밖에서 좀 활동하시는 것보다는 집안에서 안전한 활동을 하는 게 지금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예. 네, 알겠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제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혈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서 이 내용 한번 짚어보면 지금 유럽에서 특히 혈전 논란 계속되고 있잖아요. 아스트라제네카. 이거 유럽의약품청이 오늘 결과를 좀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과정으로 좀 진행이 될까요? 일단 유럽의약품청을 포함해서 이제 뭐 WHO도 그렇습니다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이제 좀 접종한 이후에 혈전이 생겨서 그것 때문에 이제 사망한 사례들이 이제 일어나니까 여기에 대해서 유럽 국가들 일부에서 좀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의 접종 이런 것들을 중단한 사례들이 쭉 있었습니다. 근데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WHO도 그렇고 지금 유럽 의약품청도 그렇고 일단 백신을 중단할 이유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혈전이 발생하는 것이 그렇게 뭐 아주 이례적인 일은 아닙니다만 다만 이제 젊은 층에서 이제 일부 좀 혈전이 발생한 것 때문에 사망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면 이제 좀 사례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혈전으로 인해서 사망했다라고 볼 수 있는 사례가 많지 않은 것이고 예. 그리고 그런 사례들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하고의 어떤 연관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확인이 정확히 안 된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접종을 중단하거나 이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실익보다는 계속해서 백신 접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실익이 더 크다. 이렇게 일단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연관성이 있는 것인지 백신의 안전성이나 이런 것들은 더 이제 좀 중요하게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유럽의약품청이 이제 회의를 열어서 오늘 우리 시간으로 한 오후 정도에 아마 이 혈전과 관련된 이제 검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 이 발표 결과에 따라서 아마 지금 백신 접종을 중단한 국가라든가 이런 국가에서도 다시 접종을 재개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좀 확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예. 그만큼 오늘 발표가 될 내용이 중요할 텐데 그렇다면 오늘 관련해서 나올 내용 결과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분명히 접종은 재개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백신 자체가 매우 부족하고 우리가 백신을 맞아서 사망자를 줄일 수 있는 이득이 맞지 않았을 때 그런 불이익에 비해서 크다고 이제
얘기가 되고 있죠. 예. 그렇지만 이제 개개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왜 유럽에서 이렇게 조사가 들어갔냐 하면 대부분 우리가 혈전은 순환이 되지 않는 연세가 많은 분이나 오래 누워 계시는 분들, 비만한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오는 걸로 되어 있죠. 네. 근데 지금 혈전이 생겨서 사망하신 사례들을 보면 젊은 30대, 50대 젊은 층에서 활동을 많이 하는 경우에 백신 접종 후에 바로 급사를 하거나 굉장히 여러 군데 한꺼번에 혈전이 생기거나 혈소판이 깨지면서 뇌출혈이 온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유럽에서요. 지금? 그렇죠. 예. 노르웨이에서 4케이스, 독일에서 여러 케이스가 있었고 이러한 경우는 혈전의 어떤 자연 발생률보다는 빈도가 낮다고 볼 수 있지만 예외적인 사례라는 거죠. 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접종은 재개를 하겠지만 각 나라별로 아마 조금 조심스럽게 추후 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왜냐하면 젊은 층에서 이런 뇌출혈이나 혈소판 감소나 폐색전증이 발생을 급작스럽게 한다면 사망에 이를 수 있고 그 사람이 누가 될지는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코로나19 백신은 인류 최초의 백신이고 그 시판 후에 어떤 검사의 결과가 나오는지가 정확히 밝혀져 있지는 않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좀 조심스럽게 앞으로 검사를 필요로 한 경우는 해야 되고요. 특히 특징이 이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면 근육통이나 발열도 많지만 두통을 많이 호소합니다. 예. 두통이 하루 이틀, 2, 3일을 가는 경우도 있고 네. 근육통이 별로 없는 분 중에서도 대부분 머리가 멍해지는 그 뿌연 안개가 낀 듯한 호소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예. 혹시라도 두통이 너무 심하거나 이런 경우는 진료를 보는 걸 전 권해드리고 싶고요. 특히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예. 그리고 이제 요양병원에서 아마 접종을 65세 이상 시작을 하시는데요. 지금 이번에 우리 국내 사례 같은 경우도 사망 원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혈전이 발견이 됐고 사망 원인을 폐렴하고 심근경색으로 주셨는데 네. 예. 만일에 폐렴이라면 이분이 초기 증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확인을 했었어야 됩니다. 폐렴이 있는 분한테 백신 접종을 하게 되면 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한테 접종을 할 때는 염증 수치라든지 혈전 수치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간단한 검사를 하고서 접종을 하고 나서 이상이 생기면 검사를 하게 되면 전후 관계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네. 혈전이 정말로 백신 때문에 오는지 염증이 백신 때문에 오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요양병원에 계신 고령자 기저질환자에 대해서는 간단한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면 일반인들이 보호자 입장에서 백신 접종을 할 때 좀 더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고 예. 국민 입장에서도 인과관계가 설명이 되기 때문에 예. 많은 좀 안심을 하고 접종을 할 수 있는데 만일 그것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불안감이 높아지게 되면 접종률의 저하도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일반적으로 백신을 접종할 때 의료진이나 그 요양병원 그 종사자에게 접종할 때는 예진을 하지 않습니까? 그건 구두로 물어보고 답변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 요양병원에 지금 시설에 계신 분에게는 어떤 진료가 추가로 돼서 확인이 된 이후에 접종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진이란 대화가 되고 예, 예. 이런 분들에게 예진을 하는 거고요. 그러네요.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은 대부분 대화가 안 되거나 예, 예. 매우 어려운 분들이 많고 본인 상태를 얘기를 하실 수가 없기 예, 때문에 의료진이 객관적인 검사를 통해서 그 환자를 아. 평가하고 접종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기초 생각합니다. 검사를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만 여쭤보게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뭐 근육통도 있지만 두통이 있는 경우가 많더라. 네. 그럴 때는 더 심하면 병원에 가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 머리 너무 아프면 그 두통약 같은 건 먹어도 됩니까? 네, 접종 후에 두통이 심하고 근육통이 있으면 아세토아미노킨 계통 약물을 드시게 되면 면역 저하를 좀 시키지 않으면서 완화를 하실 수 있고요. 제가 그 사례를 드린 이유가 예. 독일의 한 여성분이 젊은 분이 백신 접종 후에 두통이 심해서 병원 진료를 받더니 일반적인 근데 백신 후에 오는 반응이라고 얘기를 했고 네. 예. 수일 후에 계속 증상이 있어 검사를 해서 뇌출혈로 결국 사망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 무조건 두통이 있는데 그냥 백신의 어떤 면역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하루 이틀 지나서도 계속 지속이 된다면 확인을 하시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하루 이틀까지는 어느 정도 아플 때는 약을 먹어도 되나 조금 더 지속되면 네. 바로 병원을 가봐라. 네, 맞습니다. 네. 교수님 그런데 기간도 그렇고요. 아까 강도에 있어서 좀 지나치게 두통이 있으면 좀 의료 조치를 받으려고 찾아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게 또 제 생각에는
주관적인 부분이라 나에게는 정말 참을 수 없는 두통인데 그게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지 좀 어렵게 다가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가 그 백신을 맞고 나서 독감 백신을 맞아보셨지만 하루 이틀이면 다 없어집니다. 네. 대부분 그 두통도 가볍게 오다 없어지고 그런데 이것이 약간 이틀 이상 지속적으로 생활에 불편을 요한다면은 뭔가 몸에 이상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검사를 받는 게 안전하죠. 네. 이런 사례들이 나한테 올 수도 있고 지금까지 코로나19 백신이 완전히 안전하다고는 우리가 확인을 할 수는 없죠. 물론 혈전이 백신과 관계가 있다는 증거도 없지만 완전히 안전하다는 증거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기간으로 접근하라는 네, 맞습니다. 말씀이시네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요즘에 사실 다중이용시설 전파 왼차 감염이 발생하는 사례도 많은데 이런 경우에 이제 개개인도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겠지만 어떤 다른 방법들이 없을까요, 평론가님? 일단 뭐 개개인이 방역 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뭐 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다중이용 시설이라고 해도 이제 각각의 어떤 특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뭐 지역에서 이제 감염 전파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목욕탕의 경우에도 뭐 목욕탕을 이용할 때 좀 이제 떨어져서 이제 이용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목욕 전후에 좀 옷을 갈아입고 할 때 마스크 착용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데, 지금 이제 지역에서 진주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목욕탕에서 발생한 이런 사례들을 보면은 그런 일들이 좀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목욕 전후에 모여서 이제 대화를 한다거나 또 식사를 한다거나 이렇게 좀 함께하는 문화들이 이렇게 조성돼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을 것 같고, 그리고 식당이나 이런 환경에서도 뭐 좀 칸막이가 마련돼 있거나 이런 사례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테이블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가까이 이제 붙어서 있는 이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을 좀 떨어져 있을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뭐 지침이 이미 있습니다만 그 지침을 더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좀 계도 활동이라든가 네. 또 홍보 이런 것들이 지금은 필요한 것 같고요. 그것이 뭐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일반적인 어떤 생활 양태를 완전히 바꾸기는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는 개인이 여기에 얼마나 동의하느냐, 그리고 개인이 얼마나 이러한 이 지침들에 호응을 해서 좀 동의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것 같은데, 이미 뭐 지금 많은 사례들이 뉴스에도 보도되고 했습니다만 뭐 일부 정치인들의 경우에는 뭐 모여서 술을 뭐 그냥 마신다거나 이런 사례도 보도가 되고 해서 그런 모습부터 좀 보여주지 않는 것들도 필요한 것 같고요. 여러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그 예전에, 지금은 어떤 회사에서 문화가 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코로나가 한창 더 유행했을 때는 코로나 확진이 되고 자가격리 이후에 다시 회사를 복귀하면 회사에서 거의 권고 사직 수준으로 대응을 한다, 이런 경우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이제 완치자에 대한 지원책 같은 걸 내놨다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방역 당국이 파악을 할 때도 이 완치된 다음에 이제 격리 해제가 되신 분들이 일상생활을 복귀한 이후에 여러 가지 사회적 편견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좀 생활하기가 어렵다라는 보고가 많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직장이나 학교에서 당신은 완전히 이제 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됐다라는 그런 확인서 제출을 뭐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뭐 바이러스가 어떻게 됐을지 모르니까 자택근무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뭐 권고를 한다든지 네. 이런 상황들이 이제 많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보험 가입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당신은 코로나19에 감염된 이력이 있기 때문에 보험 가입이 안 된다, 이렇게 안내를 한다든지, 또는 이 병력이 있는 사람이 가입하는 이런 상품들, 예. 보장률이 좀 낮겠죠. 그런 상품에만 가입할 수 있다고 안내를 한다든지 뭐 이런 사례들이 쭉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해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이 격리 해제 확인서라는 것을 격리 해제 당시에 이제 주게 돼 있는데, 네. 이 격리 해제 확인서에 이렇게 격리 해제가 된 사람은 추가로 PCR 검사에서 이제 음성 확인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감염 전파의 우려도 없다, 이런 내용을 이제 병기를 해서 이 격리 해제 확인서를 보여주면 예. 그러한 우려를 씻을 수 있다, 좀 이런 방향으로 이제 좀 제도를 고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험,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보험에 대해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부당한 사례로 이어질 경우에는 이게 어떤 설명 의무 위반이라든지 또 부당 가입 이런 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처벌받을 수가 있다,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계도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 예. 그다음에 완치자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생활에 있어서의 지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예비비를 이제 확보해 놓은 그런 상황이라고 하고, 이런 예. 것들이 지자체로 이미 내려가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예비비들이 이제 좀 완치자들에게 이 집행이 되고,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이제 좀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이 완치자에 대한 여러 가지 편견이나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좀 가라앉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교수님, 그 말씀하신 것처럼 완치자에 대해서 정말
편견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대책도 나왔겠죠. 네. 코로나 확진된 이후에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한 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시각을 가질 필요 없다. 어떻게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독감과 비슷하게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계속. 네, 독감 걸린 분들한테 우리가 그분을 불해임할 수는 없는 네. 거거든요. 그리고 초기에 이제 코로나는 굉장히 전염성이 강해서 굉장히 나쁜 병으로 생각을 해서 네. 격리를 할 동안에도 우울증이 있었을 거고 내가 나로 인해서 주변 분들한테 감염을 시켰을 죄책감 맞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쌓이게 되면 어느 순간 정말 마음의 병이 돼서 죄인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우울증이 생기고 우울증은 마음의 병뿐 아니라 몸의 병까지 만들게 됩니다. 우리는 앞으로 누구나도 코로나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독감처럼 생각하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우울증 때문에도 우울증을 그 확진자 완치자에 대한 우울증 치료하는 그런 센터도 우리나라가 마련하나 보죠? 네네. 트라우마 센터처럼 이제 서울에서 먼저 저희가 수립을 하고 네. 한 3회 정도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이제 본인의 불편한 그런 감정을 좀 해소를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사실은 이 상담을 1, 2회 해가지고는 큰 효과가 네.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회 전반적으로 이 코로나에 걸린 분들에 대해서는 아무 편견 없이 똑같이 행동을 하게 해주는 것이 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막 편견 있고 그러면 숨게 되잖아요, 다시 또.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사실 이번 주에 거리두기 개편안 최종안을 공개를 하기로 했었는데 이제 상황을 보고 좀 미루기로 한 것 같습니다. 교수께서 보시기에는 현 상황에서 거리두기 개편안 자체를 좀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야 한다고 판단을 하시는지요? 정부는 이제 200명 이하의 목표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수도권 특별 방역 수칙도 만들고 하셨습니다만 지금 수도권뿐 아니라 비수도권 이동량도 증가하고 이러면서 확진자가 좀 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쉽게 바로 개편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아마 이번 달 말 상황까지 보고서 방역 수칙을 완전히 개편을 할지 아니면 지금 상태에서 수정을 할지가 결정을 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마 조금 방역이 강화되지 않으면 지금 상태 확산세는 줄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더 강화되는 측면으로 방향으로 가는데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조금 완화가 된 면이 많이 있죠. 시간 제한도 많이 완화가 됐고 우리가 이용하는 다중시설은 거의 다 이용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약간의 유증상자들의 다중이용시설 이용해서 지금 감염이 많이 되지만 예. 사실은 무증상자의 감염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죠. 그래서 일반인들이 60% 이상이 무증상 상태에서 감염을 시킨다는 사실을 항상 잊고 있어요. 더군다나 유증상인 경우에도 매일 목욕을 가는 그런 네. 상태이기 때문에 네. 검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도 우리가 선제 검사가 필요하지만 개개인이 다중이용시설 제한을 해야 되고 증상이 없더라도 항상 주의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개편안과 관련해서는요. 코로나19 백신 접종률과 연계하자 이런 이야기도 나온다고 하던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이제 행사, 포럼 자리에서 이제 제안된 그런 내용인데요. 네. 이 제안을 하신 분은 이제 경제학 교수십니다. 그래서 경제학 교수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제 좀 이러한 제안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 일단 지금 백신 접종이나 이런 것들은 어쨌든 사망률을 줄이는 것이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사망에 이를 정도의 그런 취약성을 가진 좀 고령층에게 우선적으로 백신을 접종을 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사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이고 나아가서는 집단 면역을 형성을 해서 이제 감염을 줄이는 그런 단계로 나아가는 것인데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 좀 시일이 걸리고 그리고 그 동안 거리두기를 계속 유지를 하면서 우리가 치러야 될 경제 비용이나 이런 게 크기 때문에 예. 이것을 좀 일정 정도 좀 방역이 좀 안정된다는 전제하에 이 백신 접종이나 이런 기준을 경제적인 비용을 좀 고려해서 이 백신 보급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는가 이런 제안을 일부 이제 경제학계에서 하고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은 20대에서 40대에 이르는 실제 경제 활동 인구에 해당하는 그런 계층의 어떤 백신 접종 일정을 앞당긴다든지 또는 이제 교육에 필요한 왜냐하면 지금 뭐 학교를 또 가야 되고 그걸 통해서 교육을 정상화를 해야 되는 과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려면 이제 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교직원 등에 대한 접종 일정을 또 앞당기는 이런 전략부터 수립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제안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런 제안을 이제 뭐 여러 가지 제안 중에 하나로 우리가 고려할 수는 있겠지만 네. 여전히 이제 사망률을 줄이는 목표는 이제 포기할 수 없는 목표로 생각이 되고 특히 이제 백신을 접종을 뭐 여러 가지 일정을 조정하거나 이런 것은 결국 백신 수급이 제대로 되느냐가 이제 핵심인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우리가 상정해 있는 일정도 사실 백신 접종이 계획한 대로 들어와야 이제 달성할 수 있는 것이고 예. 이것보다 백신 도입을 더 앞당길 수 있다거나 그럴 수 있다는 뭐 어떤 뭐 그런 뭐 전망은 사실은 좀 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런 점들을 고려한다면 이런 제안을 지금 뭐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 아까도 잠시 나온 얘기인데요. 경남 지역의 진주의 목욕탕 확진자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거제랑 포함하면 200명이 넘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많이 나왔고 점점 확산이 되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목욕탕 다시 한번 목욕탕이나 사우나 이런 데는 확산이 많이 될 환경이다. 왜 그렇다까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지금은 이제 그 목욕탕을 통해서 유흥업소가 연결이 됐죠. 아, 네네. 예, 유흥업소에 계신 분들 또 거제 조선소에서 근무를 하니까 N차 감염 고리가 생긴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조선소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일을 하시니까 예. 그 또 밀집도가 높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확산이 된지 지금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선행 접촉자 감염이 지금 늘고 있는 거고 예. 그만큼 코로나19는 감염이 빨리 되고 증상이 없이도 감염을 시키기 때문에 대화 때는 항상 마스크를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예. 그 진주 확진자, 목욕탕 말 확진자가 100명이 훨씬 넘었는데 지금 거제가 조선소까지 연결되고 그 유흥업소까지 연결되면 조선소에 수만 명분이 계시던데 그렇죠. 근로자분들이 여기도 좀 굉장히 그 주의 깊게 봐야겠네요. 그렇죠. 앞으로도 N차 감염이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검사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인원이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검사가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선차적으로 해야 되겠죠.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우선 유증상자 먼저 검사를 하고 예. 또 주변에 밀접 접촉자 위주로 검사를 하면서 하지만 밀접 접촉이 아니더라도 같은 물품을 쓰거나 같은 공간에 있다면 감염이 될 위험이 굉장히 높죠. 예. 지금 사우나 이런 곳을 보시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나온 게 증상이 있는 분이 여러 날을 갔기 때문에 그동안에 같이 있다가 공간에서 감염이 된 사례뿐 아니라 물체를 통한 접촉 감염도 지속이 됐고 예.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종업원이 감염이 되니까 그 종업원이 여러 군데 그 청소를 한다거나 물품을 만지게 되죠. 그러면 남탕에도 연결이 되고 이래서 확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어떤 개인 방역의 그 위험이 정말 수많은 사람에게 감염을 시킬 수 있고 예. 그런 점이 코로나19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어떠세요? 백신 정부도 이제 당정이 추진하고 있다는데 백신 맞으면 굉장히 오한돼 있고 굉장히 아픈 분도 계시잖아요. 네. 최근에 의료진 분들이 많이 그 접종을 하셨는데 그런 분들은 하루 이틀 쉬어야 된다. 회사가 쉬게 해라. 눈치 보지 말고. 네. 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료진들은 대체 인력이 없기 때문에 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떡해요? 좀 기간을 좀 넓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주, 2주에 다 맞으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열이 나는 상태에 수술을 들어가는 거죠. 아, 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 일반 회사도 이렇게 대체 인력이 많지 않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접종 기간을 독감 기간처럼 2분기 내에 맞게 본인 상황에 맞게 예약을 해서 접종을 하든지 아니면 주말에 좀 더 많이 맞을 수 있게 접종 인원을 좀 확보를 해주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저는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휴가를 준다고 할 때 눈치가 보일 수 있지 예. 않습니까? 예. 그런 경우는 조금 어려운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문제 또 인력 문제까지 이어지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김민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